자, 7월 22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32,000달러, 32K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죠.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 더비워드에서 잭 도시 그리고 캐시 우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세 명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상황에 그 부분에서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일론 머스크 얘기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라이브로 계속 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휩쓸려서 급등할 거라고 너무 조급하게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조금 천천히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어제 보이시죠? 네, 새벽 4시까지 이거 본다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빅 뉴스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겠죠. 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보유 중이다.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부분. 자, 현금과 카드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앙화 이 화폐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 보면은 이론상으로 암호화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화폐 가치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수수료가 비싼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점을 이야기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펌프는 하겠지만 덤프 안 할 거다.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재생에너지를 테슬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죠. 주 상품이 전기차인데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큰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나중에 사용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세하게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잠시 멈췄을 뿐이고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지랑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지랑 이더리움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 자, 도지는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밀었던 걸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저도 계속해서 이더리움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고 계속 사라고 저는 이더리움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더리움 채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놔둘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도. 제 영상 전에 거 보시면은 이더리움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에너지 비율이 완화가 된다면 이렇게 받을 것이다.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재고려 중이다 라는 이야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어디로 또 튈지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높은 확률로 재고려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될 거냐? 제가 이야기했죠.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테슬라 AI 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취업 설명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테슬라 AI 데이가 이번 달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달 말쯤에 아마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테슬라에서 결제를 받을 것이라는 걸 확정을 지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대충은 저도 어느 정도에 매수할지 저의 그냥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테니까 그 점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상승 출발을 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잭도시 트위터 CEO죠. 잭도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인터넷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초창기 인터넷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자,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거를 누가 쓰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이런 생각이랑 같은 마인드입니다. 비트코인 지금은 17년도 때는 진짜 부정적인 입장만 있었어요. 그거 뭐 도박 같은 거 아니냐, 투기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투기에서 투자 방식이라고 점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1억, 뭐 10억 이렇게 간다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생각을 안 하겠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입니다. 2100만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2100만 개가 나중에 전 세계에 2100만 개밖에 딱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나중에 가격이 더 높아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2100만 개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인구가 60억이에요. 60억, 70억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명이 한 개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희소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트위터 광고주가 암호화폐로 지불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떠한 지불 방법도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는 좀 웃겼는데 세계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캐시우드 이분께서는 비트코인은 매우 지금 저장 시장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점점 더 현실이 될 것이다. 재산물 스티플레이션 방지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다른 내용들은 크게 없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해지 수단으로 이번에 해지 수단이 맞나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지 수단으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집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총 내용들 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했던 일론 머스크가 확실한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추가적인 뉴스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알라메다 리서치 비트코인 3만 달러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주요 심리적 지지 3만 달러를 중심으로 매수량 증가를 시켰다. 그래서 하락 매수,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을 했다라는 얘기고, 자, 회복 매체, 지금 이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중국의 단속 강화, 이건 저도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은 중국의 단속이 강화가 되고 규제가 돼서 몰려있던, 중국 쪽으로 몰려있던 이게 나중에 사라지게 되면은 중국발, 계속 있었던 중국발 규제로 인한 비트코인 하락,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거, 중국이 이렇게 단속 강화하고 하면 당장이야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한테 좋은 것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하고 투자 신탁 등 이제 퍼드들 소모가 완료가 됐다. 락업 해제나 이런 것들 관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투자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퍼드 요소들이 소모가 끝났다. 그리고 주식시장 장중 회복 및 파생 상품의 시장 감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투자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 여기도 지금 매수량을 증가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면은 골드만삭스 패밀리 오피스 암호화폐 투자 의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호주 메이저 결제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출시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시장이 지금 끝이 아닌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계속되는 내용들이 너무 좋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로 또 다급하게 매수를 뭐 지금 선에 하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꺼려지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날봉으로 보면은 지금 MACD 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환이 안 됐거든요. 오늘 아마 전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다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상황이면 32K,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31K, 이런 식으로 분할을 매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28K. 저는 28K에선 계속 지금 매집을 걸어 놨기 때문에 32K, 31K, 28K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이 가격에 있을 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을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21포인트까지 어제보다는 지금 한 11% 정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이 돼 있긴 해요. 투자 시장이 심리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 올라가고 탐욕 지수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정말 순식간에 가격을 그 전 고점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계속 버티시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뭐 버티면은 뭐 계속 하락하는데 어쩔 거냐. 아니, 2달 버텨놓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버티라는 거는 이번 연말까지 버텨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연말에 다 같이 돈 많이 벌어서 웃을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